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 중에서 새로운 신기법, 새로운 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새로운 노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경찰의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 DNA라든가 지문감식이라든가 그 외에도 물리분석, 거짓말 탐지기나 그 외에 화학, 법의학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범죄 프로파일러라든가 심지어는 검시조사관이나 수중과학팀이라든가 냄새 퇴치나 다양한 형태로 재난 현장, 다양한 형태로 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이 기술,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연 새로 도입되는 신기술들을 어떻게 과학수사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또 혹시 민간에서 더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 기술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해서 과학수사에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류,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의 과학수사의 이 과제라고 봤었을 때 이러한 과제를 푸는 것도 역시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 과학수사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경찰이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이 과학수사의 새로운 기법은 바로 얼굴 인식, 안면 인식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CCTV나 아니면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회 곳곳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수집된 증거가 사건 해결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러한 각종 CCTV, 블랙박스 같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서 촬영된 혹시 용의자 내지는 피의자의 얼굴이나 이런 인식, 얼굴이나 안면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특정되어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복원을 해서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얼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검색 기술이나 판독 기술, 분석 기술이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아주 중요한 기술력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용의자의 얼굴을 3D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서 현재 경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또 내지는 아주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미 얼굴에 있는 화면이 어느 정도 일그러지고 명확하지 않아서 또 내지는 각도에 의해서 이 다양한 또 그 외에 최근에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결국 사람이 직접 눈으로 식별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영상 분석 기술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 그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돌아다녔고 그 행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 범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다른 증거물이 있으면은 훨씬 더 명확했지만 말 그대로 얼굴만 단편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얼굴 인식, 안면 인식만 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해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해당 기술력은 아주 핵심적인 영상 분석과 관련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이 분석 기술로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력이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봤었을 때 3D 촬영 내지는 3D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이 영상물을 가지고 경찰의 이 KICS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저장함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 찍혀져 있는 사진과 빠른 시간 내에 대조를 하는 일종의 지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지문을 가지고 그렇죠. 다른 데서 모아진 지문과 서로 비교를 해보는 이러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3D 인식 서버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특정되어 있는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해상도 처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까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범행 발생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범인을 특정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이러한 수사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 주변에서 가장 먼저 CCTV 자료와 그 주차해 놓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정보를 최대한 빨리 모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CCTV가 없는 곳에서도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주차 차량, 또 그 지역을 자전거로 라이딩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 바디캠 이러한 것들에 촬영되어 있는 영상물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는 신고 앱이라든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영상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화면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일그러짐이라든가 이래서 정확한 선명도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 사람으로 특정을 해서 그 초기에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분석 기술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이 법보행, 즉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기법도 아주 중요한 기술력으로 경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정보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낮은 저해상도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건 정말 영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로 정면으로 그 사람을 찍었을 때는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모자를 쓴다라거나 후드티를 입는다라거나 마스크를 쓴다라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부분적으로 화면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휙 지나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특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복장이라든가 특이한 가방이라든가 신발 정도로 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용의자나 사건 관계자의 얼굴이 어렵거나 또 일부러 얼굴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고자 2013년부터 법보행 분석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법보행이라고 하면은요, 이 영상에서 촬영되는 이 사람의 걸음걸이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의 발의 각도라든가 관절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 걸음걸이의 특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른 이 사람들과의 걸음 분석하고의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이성, 마치 우리가 지문이나 조근적처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걸음걸이의 특이성을 분석을 해서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이는 이미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수사 단계에 있어서 이 법보행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는 이러한 법보행 분석 결과를 법정의 증거로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이게 증거로 법정에서 활용되기 전에 수사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또는 이 사람한테 말씀드렸죠, 이러한 과학적인 수사 증거를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활용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음걸이의 특성을 마치 지문과 같은 그 사람의 고유 정보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새로운 경찰 인프라, 경찰의 이러한 분석 기술력으로 추가를 해서 요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시스템,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종 경찰의 범죄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공간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지리정보 기반의 범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 분석을 한다, 범죄 분석을 한다, 아직 느낌이 잘 안 올 텐데요.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이 지역을 시간대별로 사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 사고와 시민들의 경찰 출동 요청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는 바로 경찰을 통해서 1년에 180만 건 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우리가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도에다가 집약시켜 가지고서는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우리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죄 다발 지역이
어떠한 중요한 역세권이라든가 유흥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무 밀집 지역이라든가 뭐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특정한 뭐 이 범죄 다발 지역이 분석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범죄 다발 지역 범죄의 위험도와 측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평일과 주말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1월달에서부터 7월달, 8월달 지나서 12월달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시간적인 정보까지 공간적인 정보와 함께 융합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더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한 범죄 분석이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 얼마든지 더 추가 가능하겠죠. 관련돼서 연령대별 데이터들을 함께 추가를 한다든지, 범죄의 종류별에 따라서 어떻게 필요한 내용들을 한다든지, 성별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정보, 또 범죄 정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보까지 함께 같이 낸다든지, 앞으로 이러한 지리 정보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함께 이러한 정보망에 같이 들어와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경찰에서도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범죄 분석, 범죄 수사 이러한 기법들이 발전할 텐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경찰관을 채용을 해서 이 범인을 잡으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파견을 할 때 그렇죠. 범인하고 대치를 해서 정말로 업어치기로 그 사람을 잡아내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잡고 난 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이러한 모습은 말 그대로 그냥 영화에서만 나오는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이러한 과학적인 수사 방법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이러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뭐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각종 지리정보라든가 이러한 이 각종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까지 모두 다 포함한 범죄 분석을 가지고 범인의 행동을 사전에 제약하거나 아니면 범행 기회를 줄일 수 있도록 순찰을 더 많이 돌게 하거나 여기에 혹시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별의 범죄에 취약할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 조치나 필요한 각종 보안 조치, 범죄 예방 조치를 여기에 추가함으로 해서 결국은 범죄에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 수사 기법, 과학적인 경찰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순찰, 또 범죄 위험 예측 지역, 또 CCTV 설치 장소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한 범죄 프로파일러가 이러한 정보를 함께 분석함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연쇄 범죄의 다음 범죄 예상지까지도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인프라를 점점 개발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당연히 각종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업과의 빅데이터 서로 정보 연계도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립재난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는 뭐 바다까지 넓힌다고 그러면은 해양경찰청이나 아니면은 관련 부서, 뭐 산불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산림청, 뭐 그 외에도 군사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경찰에 있는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서로 연계해서 활용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편 경찰은요 과학수사관리관을 둬서 일선 과학수사요원을 주도로 해서 전국 CSI 학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CSI 학회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와 관련돼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경찰 내 또는 경찰 외부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라든가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함께 협업을 해서 중요한 해당 전문가, 해당 학계 분야, 뭐 교수 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관련돼서 필요한 수사 기법을 발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는 과학수사학회뿐만이 아니라 화재조사라든가 법과학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더 나가면은 그렇죠. 뭐 범죄심리학회라든가 그렇게 다양한 학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연구 성과를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과학 장비를 개발하는데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나 정책 자문, 기술 자문, 또 과학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법의학, 경찰행정,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분석, 기타 해외 법의학 등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국제 CIS, 즉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컨퍼런스, 이 과학수사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수사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과학수사 관련되어 있는 기법들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해외에 발전된 케이스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뭐 지문이라든가 조훈정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뭐 최근에 새롭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이 광원에 대해서, 즉 이 조명과 관련돼 가지고 이 노출도를 가지고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 법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걸음걸이를 분석했었던 법보행, 그 외에도 이 지문에 있어서도 조각 지문도 문제가 되지만 겹친 지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겹친 지문을 분리할 수 있는 기법, 또 이 사망한 사체의 이러한 법의학, 법곤충학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기법 등 이제는 좀 더 해당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과학수사를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들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 투자는 경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부, 소방청 이렇게 다양한 다른 분야의 기관들과 함께 협업하기도 하고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연구 전문가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적인 연구 기관들도 함께 이러한 분석과 연구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 모아놨었던 범죄 경력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경찰의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전과자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범죄 경력 관리 시스템을 각종 자격 진사라든가 뭐 소위 말해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취업 제한을 한다라든가 이런 데로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 경찰이나 아니면 경찰의 소속기관이었었던 뭐 행정안전부에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병무청이라든가 뭐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이러한 기관들이 함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일종의 이렇게 서로 협업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이 범죄 경력 자료들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수사 기술력과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또 내지는 검찰에 필요한 각종 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증거 자료들에 대한 법과학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법과학감정실을 구축을 해서 경찰에서 파견한 과학수사 인력과 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과학수사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과학수사가 국민들이 이러한 과학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뭐 TV, 영화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또 앞으로 이제는 범죄가 없는 사회에 최대한 과학수사가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경찰에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감식을 하기 전에 피해자한테 진술을 먼저 청취함으로 해서 피해자가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라든가, 또 현장 감식을 한 후에 지금 앞서 들었었던 진술 내용과 함께 서로 명확하게 이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진술을 해줬던 사람들한테 이 정확하게 명함을 교부를 하면서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필요로 한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감정을 한 후에 지문이라든가 DNA 등가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해당 감지 결과 내용을, 감정 결과 내용을 여기에 제공했던 사람, 궁금해하는 피해자한테 통지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현장 감식, 현장에서의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노력들을 말 그대로 책임 있게 일종의 책임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죠. 바로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 자체가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그렇죠. 훨씬 더 책임감 있는 과학수사 활동, 과학수사 행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자기가 피해자로서 또는 목격자로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고, 반영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사건을 해결을 하고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는 이러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데서 그 결과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과학수사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해서 일종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과학수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과학수사 요원을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거의 없죠. 말 그대로 TV 드라마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TV 드라마, 영화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과학수사 감식이 필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강력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학수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과학수사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과학수사 기법을 최대한 적용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과학수사 궁금하죠. 자, 그래서 별도로 마련을 하는 게 바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학수사 토크코스처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과학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찰행정 전공이고 범죄학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경찰학부 내에서 있는 수업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 과목을 통해서 과학수사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학수사에 대해서 TV 드라마 영화 외에는 거의 보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수사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특강, 심지어는 퀴즈쇼라든가 각종 대담이나 질문, 의사소통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혹시 더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필요할 경우에는 과학수사 관련되어 있는 과학수사 체험학교를 개최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토크 콘서트,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과학수사 아카데미라든가 과학수사 체험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자기의 시간과 날짜를 또 내지는 교통비를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방문해야 된다라는 불편함과 귀찮음이 있지만 말 그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러한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는데 바빠서 자기가 시험 준비하는데 바빠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좀 귀찮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공지를 하거나 학교에서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 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과학수사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찰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학술 논문대회라든가 이렇게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아카데미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찮아하거나 여기에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정말로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에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수사와 관련돼서는 과학수사 기법, 과학수사 장비,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들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과학수사 요원이라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과학수사 요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를 포함한 학계 전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최근에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이러이러한 시중에 모빌리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는 이러한 형태로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기법, 장비,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거를 통해서 광섬유를 활용한 탐색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기능 지문 현출록 챔버 같은 경우를 직접 이러한 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거나 심지어 이거를 특허 출원을 해서 직접 사업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냥 쉽게 발명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렵겠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이게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또 과학수사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잘 메모를 해두거나 관련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놨다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직접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신 거는 과학수사의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과학수사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팀이 보완이 되고 있다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력들이 어떻게 과학수사로 도입이 되고 있는지 또 과학수사계는 좀 더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서로의 교류와 학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셨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입직을 해서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함으로써 과학수사에 입직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심지어는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우리나라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 인프라를 발전시키는데 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